방편의 자비심이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다 이제 돌보고 그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야지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비단 아이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초파일 때 힘든 건 없었지만 초파일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초파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오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조금 더 머물고 있어도 괜찮고 왔다가 절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그냥 가버려야 되는 둘러보다 뚫려뚫려 하다가 그냥 이제 어색해서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하고 얼굴 보고 아는 사람이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좀 일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마디 나누다가 그래 가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이 이것저것 또 챙겨주는 걸 또 잘 챙겨주면 떡도 챙겨주고 염주도 챙겨주고 백도 챙겨주고 이렇게 챙겨주면 마치 큰 선물을 받은지 돈은 얼마 안 돼요. 이게 3,000원, 4,000원, 5,000원 이게 비용을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이라도 받은 듯이 거기 또 가야겠다라고 이제 다른 것도 불교대학도 가볼까? 순례도 가볼까? 기도를 올려볼까? 이렇게 마음이 점점 확장되잖아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은 사람을 서로 알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제 고독을 심는 우리 수행승들이야 당연히 혼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혼자 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내면을 더 깊이 관찰해서 최상의 지혜를 구하는데 필수적인 이제 고독이 필수이긴 하지만 그 행복 제 세속적인 행복을 생각할 때는 같이 어우러져서 이야기 수다라도 떨고 같이 호언악락 별거 아닌 거 얘기도 보면 별거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서로 그거 가지고 웃고 그렇게 하죠. 특히 이제 10대 후반 10대 초중반 상관없이 10대 아이들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낙엽이 굴러오는 거 하는 것만 봐도 호언악락 웃고 떠들고 그런다고. 애들한테는 혼자 낙엽이 굴러가는 걸 보고 즐겁진 않아요. 혼자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낙엽이 굴러가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카톡하고 SNS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또 SNS에 또 문자를 주고받는 것에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들어가서 보면 대화하는 수준이 뭐냐면 크크 점점 유유 크크 점점 유유 다 이거예요. 한 문장이 이렇게 나는 오늘 뭐 해서 어떻게 해서 했으니까 뭐가 되어서 되게 좋다 이렇게 되는 이런 문장들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짧은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보고 좋다고 그거 하고 싶어하고 폰을 놓지 않아요. 보면은 또 SNS에 이렇게 올려서 좋아요 누르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요 눌러. 간단한데도 좋아요 몇 번 눌려졌는지 얼마나 관심 있고 100번 누르고 200번 받았고 300번 받으면 마치 이렇게 영웅이라도 된 듯이 연예인이라도 된 듯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하죠. 우리 보통 중생들의 행복은 함께 하는데 관심받고 사랑받고 주고받고 거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이게 대인 관계에서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일 우울조울증이 심해요. 여러 사람들하고 있는데도 남들이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스스로 당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사실 왕따는 그 따돌림이라는 거는 이 어떤 조짐만 있지, 처음에는 그 시간이 가면 할수록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어떤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근데 오해받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얘기하고, 상대가 핀잔을 주거나 눈치를 안 주기 싫게 하거나 관계없이 늘 똑같이 만나면 즐거운 듯 인사하고 또 얘기하고 편안하게 행동하고 하면 어느덧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또 친하게 지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뭐 몇 달을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가지는 않아요. 어느 계기가 되면 다시 또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렇게 원활하게 계속해서 위축당하지 않고 또 이야기하고 또 행동하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만 나쁘지 다른 사람하고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서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위축당하게 돼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딸을 당해서 괴로워하죠. 힘들어하죠. 그것이 비단 뭐 이렇게 이 사찰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사회든 어느 뭐 마을 공동체든 어디에든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는 현상들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데서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체질적으로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민하고 성격이 예민하고 내향적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도 물어보면,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본래 내향적이었다고, 소심적이었다고, 소심했다고, 내 성격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서 외향적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억수로 많아요. 또 외향적인 사람도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면에 어떤 갈등, 뭐 이렇게 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없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소심한 경우만 이게 따돌림이나 아니면 우울, 조울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런 것에 쉽게 노출돼 있죠. 외향적이면 사람이라도 많이 만나잖아.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지 몰라도 일단은 나오면 치유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걸 힘들어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 신기하게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하면 또 아파트화 되면 그럼 나 혼자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이렇게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아파트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이때 혼자 이렇게 그 집거하고 혼자 있으면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죠. 또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안 보는데 밖에만 나가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겁먹고 이렇게 밖에 못 나가고 결국은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조기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정신병이 정말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원에 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뭐 이제 미쳐버릴 그런 병원 가가지고 약 타서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더 심해서 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무섭고 이제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이제 입원까지도 직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되고 막 휴직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입원까지도 하게 되죠.
참 이미 이렇게 교류하기 어려운 성격이 돼 있는 사람은 참 그것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세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싫은 걸 어떻게 하냐, 못 하겠는 걸 어떻게 하냐,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밖에 나와서 막 활동해야 되고, 일부러라도 막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이런 공간에 오면 제가 늘 얘기를 해서 또 기도도 하고 해서 그런 것에서 힘들어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집에만 자꾸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힘들어 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나무처럼 든든한 기둥뿌리가 두꺼운 그 나무처럼 항상 든든하게 힘이 돼줘야 되는 거죠. 힘이 돼주는 게 이 장자의 비유에서처럼 이 아버지가 아들을 20여 년 동안 지켜봐 주잖아요. 같이 해주기도 하고 똥도 같이 치워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큰 부자가 똥 치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재벌이 똥 치우는 거 봤어요? 재벌이 낮은 사람들하고 뭐 하고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인이 40대 50대인 성인이 아이를 봤을 때 4살 5살 아이를 봤을 때 아이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재벌이 그 똥 치우는 것은 뭐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이 5살 6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랑 똑같은 수준이 돼서 아이랑 정말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한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사고의 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남자들은 여자들의 사고의 유형들을 잘 알아서 여성의 그것들을 이해하고 같이 함께 해주려고 하고, 여성은 또 남성들의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아픈 사람들, 심리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사람들, 정말 어떤 것도 하기 싫고 안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대체로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래가지고 되겠어? 일을 해야지, 일을. 이렇게 말하기 마련인데, 그게 그 사람한테 또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나도 일하고 싶고, 나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맨날 빈둥빈둥하고, 왜 저렇게 이게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올 줄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서 나올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못 견뎌야 하잖아요. 그것도 방편이 필요한 거죠. 당장은 변했으면 좋겠죠. 제일 하기 쉬운 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제일 하기 쉬운 게 말하는 건데, 결국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더 안 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 사회의 공범이 되는 거죠.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사람의 일원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아들, 딸이 그럴 때. 근데 그 말고는 또 뭐 하냐. 답이 잘 없어요. 그러니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20년씩. 계속 지켜봐주고 또 관심 가져다주고, 때로는 이 방법이 틀렸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민도 굉장히 할 수 있어요. 이 장자의 아버지는 20년을 보냈는데, 경전에서는 아주 쉽게 20년이 쑥 지나가지만 그 20년은 가히 정말 그 많은 고민도 정말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빨리 조기에 지금 다 알려주고 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다 됐다라고 얘는 다 됐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이미 다 됐는데 벌써 이미 한 5년만 하면 됐지 뭐 20년씩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부처님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놔둔 건 아니겠죠. 우리 중생이 이 생에도 헤매고 있고 다음 생에도 헤매고 있고 부처님은 계속 끝없이 지켜봐 주시고 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봐주시고 있죠. 친구나 가족 또는 이웃이 또 스스로가 아플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같이 힘들면 이제 또 착한 사람들은 내가 우리 형제를 힘들게 하나?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나? 내가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나? 아빠를 힘들게 하나? 내가 우리 할머니를 힘들게 하나? 이러면서 막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없어져야지 옆에 이웃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 나에게 신경을 안 쓰겠다. 이 착한 사람은 이게 더 나빠, 더 힘들어져, 이제. 착한 사람들은 남들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나의 존재를 부담스러워 할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나쁜 선택까지도 하게 되죠. 이렇게 힘든 것도 힘든 거고, 또 삶은 삶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막 놀러 다니라는 건 아니겠지만 놀러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초파일이니까 그 초파일의 즐거움 또 어디 개중 만나서 개중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누가 이제 친한 사람이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있다.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중환자실에 있어서 힘들다고 해서 내 다른 것들까지도 다 없애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까지도 더 난처한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 사건은 사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마음이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해야 될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직장은 직장대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누가 말 시키고 그러면 아이 반가워요 웃으면서 집에는 다 썩어 나가도 밖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또 어디 술래 가기로 했으면 그것도 그대로 진행하고 또 여행 가기로 했으면 여행도 그대로 진행하고 밥 먹기로 돼 있는 것도 밥 먹기로 그냥 진행하고 마치 밖에서는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망가지질 않거든요. 내가 잘 설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서면 그러면 이제 같이 친한 내가 도움을 줄 이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신해품하고 비유품에서 이야기가 많아졌네. 시간이 벌써 저래 됐구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